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5일 라이브 경매 방송, 생생 경매 방송, 예, 경매 해설자 정한영입니다. 예, 부동산 경매 해설자. 아, 참 제 마음에 드는 방송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 채팅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야 한 5명? 5명만 들어와도 막 가슴이 뛰어요. 어이, 씨, 뭐,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예, 지금같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면 자꾸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집니다. 아, 이제 제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이니까. 지금 한 분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봐야 채팅창이 지금 보여서 지금 화면은 이제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화면은. 근데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시청자가 한 수만 명 된다, 수십만 명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었던 앞에 행동들이 다 방송사고인데, 방송사고인데, 한 사람한테 1분만 까먹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적 그 손실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죠. 책을 출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와 책을 출판하는 것은 일단 비용이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고, 어, 예. 배포도 어렵지만 배포된 걸 회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물적 증거로 작용을 하죠. 아, 참. 근데 요즘 책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 모든 사람들이 책보다는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래도 저는 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작업할 때는 또 그만큼 무게감 있게 우리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책도 많지만 음, 책을 쓰는 거와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자, 오늘의 경매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찰자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자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 지금 많이 좀 걸러졌죠. 쓰잘데기 없이 경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걸러졌고 제가 이제 아파트값 지금 이건 이제 원주 이야기인데 어제 낙찰됐는가 봐요. 7,760만 원, 8,400에 나왔는데 7,76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건물로 봤을 때는 18평 이 정도 사이즈면 그죠. 자꾸 그 아파트 투자하고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그 제가 댓글이나 경매 이야기, 뭐 부동산 투자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좀 쌍말 좀 하면 진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 무슨 뭐 아파트 사가지고 지방은 오르지 않는다. 서울은 오른다. 어디 사야 오른다. 더 떨어지면 사서 오른다. 막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순수한 투자죠. 그죠? 생산 투자죠. 투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아파트를 뭐 잘 사가지고 골라 사서 싸게 사서 누가 자기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아파트라기보다도 비싸게 자기는 팔아먹을 생각. 그것이 마치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인 것 마냥. 우리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뭡니까? 그냥 소비자로서의 지위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예?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고 판매자가 아니에요. 자, 내가 어딘가 투자한다, 뭐 한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자체는 뭐예요? 그냥 어디에 소속돼서 아니면 내가 조그맣게 자영업해서 수입이 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것이 사무 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잘 살고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하고 보험성이죠. 사실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그 투자를 한다? 좀 너무 많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지방 아파트 값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안다고. 그런 애들 보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모르는 게 없어. 애들이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참 수준 낮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대부분 또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자, 지방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8,400에 나왔는데 언제 사용 승인이 받은 건가요? 그죠? 언제예요, 이게? 딱 있는데 날짜가. 97년이죠. 97년에 나와서 25평이고 지금 현재 감정가 8,400에 7,700이 샀으면 아주 평균적으로 사신 겁니다. 예. 뭐 크게 이건 더 떨어질 것도 없고 오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투자성이 있냐 없냐 이딴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내가 그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예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하고 사느냐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크죠. 예. 그리고 주택은 지방에서는 사실은 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진폭이 너무 크고 기간이 너무 길죠. 이게 사이클 자체가. 그리고 가격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뭐 투기라고 할 것도 없고 예,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저 돈 주고 그냥 저 집에 들어가 살기에 가성비가 좋냐?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 저런 걸 왜 사냐, 어쩌냐, 이딴 거 떠드는 놈들이 있는데, 그건 뭐 네 생각이고, 예, 그거 필요하면 사는 거죠. 네, 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뭐 이렇게 하고 막 좋은 집을 찾는, 뭐 수입이 괜찮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뭐 경제 활동도 어렵고, 그냥 안정적인 주거, 예, 그리고 아니면 내가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내 노부모나 아니면 내 그냥 그 가족들 그냥 어머님 모시고 뭐 이렇게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걸 뭐 임대 수입으로서의 어떤 수익성이 있느냐? 글쎄요. 사실은 몇 채 관리해봤자 그게 크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는 내가 어 그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1세기 되면서 확실히 나타난 건 뭐냐면 이제 확실히 규모의 경제학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재산성이 안 맞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뭐 그 세입자들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뭐나 이런 거 쭉 봤을 때는 무난했다. 예, 무난했고 5,800이니까 쌌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몰렸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기존에 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차로 이야기하면 내가 중형차를 탔던 차가 없든 그냥 그 경차 편하게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꾸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착각들 하는데 수도권과 우리가 말하는 서울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면 은평구? 도봉구? 아니에요. 강남이죠, 강남. 강남 서초. 뭐 잠실? 글쎄요. 잠실도 좀 그래요. 자꾸 눈높이만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거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예, 내 가족 중에 모셔야 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신혼부부 나쁘지 않아요. 내 형편이 이러면 또 여기 맞게 또 살면 되죠. 뭐 이 아파트가 뭐 강남에 있는 25평보다 크게 뒤처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골은 외제차는 적어요. 그죠? 무슨 강남이나 뭐 이런 데처럼 뭐 외제차가 많고 뭐 괜찮 방 3개. 25평 옛날 건 방 3개죠. 아, 그죠? 차들 보면 차가 작지는 않아요. 이제 주차장 대수가 좀 적을 거예요. 아마 이때 연식이면. 그런데 뭐 나머지는 뭐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에서 뭐 이 정도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아이들 키우고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내 노후에 그냥 이 동네에서 내가 그죠? 예, 하면 되고 뭐 집값은 1억이 좀 안 되니까 주택연금 하기에는 좀 금액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뭐 해놓으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살면 되죠. 뭐 있습니까? 자, 근저당이 7,140만 원. 예, 보험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저축은행, 뭐 가압류 뭐 이렇게 쭉 예, 뒤에 있었는데 예, 우리 뭐 대출을 봐도 예, 크게 뭐 이거 가지고 영끌했다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통상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아, 경매 이야기하면 또 막 그 과다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예, 또 너무 또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경매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진짜 경매 누가 제일 잘하나?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매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보세요? 수익률 많이 내고 뭐 내가 경매를 몇 건 해봤고 막 법률적으로 막 뭐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뭘 깨고 이런 게 경매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경매는 물론 뭐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죠? 우리 그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죠. 그 논문에 보면 책에도 유명한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인가? 아무튼 승자의 저주. 아니 저 예, 그책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 예, 읽다가 말았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예, 근데 그 뭐 우리가 어차피 이런 이제 경제학 서적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면 다 알만한 이야기를 누가 이제 경제학자가 논문으로 그럴듯하게 분석해서 쓰느냐 이런 거지 뭐 경제학자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승자의 저주 같은 경우를 보면 경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낙찰가를 가장 높게 쓴 사람이 결국 뭡니까? 낙찰가를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가격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1억 준다는 걸 내가 2억 제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내게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경매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그 타이밍 그죠? 적정한 가격에 좋은 가격으로 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그 타이밍을 잡느냐. 자, 이것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필요한 물건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저기 뭐야 당근마켓이나 중고시장 가면 많이 혼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 싸죠. 그리고 막 설명들을 그렇다게 해놨잖아 다들 짓게 좋다고 새 거 같은 뭐 중고라고 진짜 그 뭐 잠깐 옆에 이야기하면 아내가 한 10년도 더 됐죠. 10년도 더 됐는데 이제 군에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학교로 가기 전에 살림을 좀 한답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중고 거래를. 그래서 막 뭘 사고 뭘 팔고 막 한 몇 달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현명한 여자니까 얼마 하다가 이제 말더라고요. 많은데 차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를 딱 빌자면 경상도 사람들은 물건을 보낼 때, 물건을 설명할 때 굉장하게 막 그 칭찬이 많대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거의 뭐 사용감이 없고요. 뭐 새 거 같은 중고 뭐 몇 번 안 썼고요. 근데 받아보면 욕 나온대요. 받아보면. 서울은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좀 뭐랄까 정형화된 룰 딱, 딱 좀 매뉴얼된 더하고 보고 뺄 것도 없고 충청도는 보내놓고도 팔아놓고도 막 미안해서
혹시 상대방이 실망했을까 봐.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흠집이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받아보면 흠집 보이지도 않는 흠집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좀 많이 겸손한. 이건 뭐 전라도 강원도 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력이 과장된 표현력. 예, 쌩 까는 거. 예, 진짜 부끄러움을 아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아니 충청도 사람이 봤을 때 기준이 그래요. 예, 또 뭐 반대로 뭐 경상도에서는 충청도 사람 보고 할 얘기가 있겠죠. 예, 근데 단어 자체, 그러니까 언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상당히 좀 오버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엔 싸우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안 싸웠대요. 대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면 충청도 사람이 그런 단어를 쓰면 서로 안 보자는 얘기예요. 인연 끊자는 얘기야.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놓고도 뭐 하고 또 봐. 참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술집 아가씨가 오빠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그건 그날 카드만 긁어주면 나오는 소리예요. 예. 제가 집사람한테 오빠 사랑해 소리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죠? 예. 뭐 지금 뭐 나이라든지 뭐 제 상황이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니긴 한데, 예. 안 돼요. 특히 충청도 여자라 그런 표현도 잘 안 하지만, 뭐 또, 예. 하여튼 꽁안이 지금 저에 대한 지금 복수심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한다라고 해서 불만이 없는 게 아니죠. 자, 관심 물건 찍어 놓은 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를 우리가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왜 중고 이야기 했냐면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다 보면 내가 절대적인 갑이에요. 경매를 당한 사람들은 을이에요, 그냥. 예, 을이고 여러분이 절대적인 갑이다 보니까 내가 좀 그 겸손을 잃어요. 그죠? 내 이 돈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 욕심이 막 커져요. 경매를 잘하는 방법은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 예,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가치 있는 데에 내가 입찰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뭐 경매 상담은 뭐 따로 하시고. 자, 가시물건 찍어놨던 겁니다. 예, 찍어놨던 건데 대부분 유찰되고 있죠. 예, 유찰되고 있고. 그죠? 예, 용인시. 예, 요거 한번 볼게요. 그때 매각이, 예, 12월, 아니죠. 아, 아, 예, 요거는, 예, 이건 다른 거였죠. 예, 납부했고, 배당 종결했고, 예, 예, 이건 다른 거였어요. 이거는 잘못 입찰한 경매 케이스고, 예, 요게 이제 잔금 납부 여부 확인이라는 게, 예, 대금 납부를 했네요. 그죠? 12월 1일 날 일찍 납부를 했어요. 5억 7,800인데 6억의 낙찰을 받았고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예. 유동화 전문 회사이고 입찰자는 많지 않았어요. 두 명이었고 평수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보전등기일이나 그러니까 최근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9,800 조금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찌됐든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거 경매하면서 가장 크게 많이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별거 없다. 예, 경매는 자꾸 자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그 경매를 자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력을 키우면 내가 경매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격입니다 자격 그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나 뭐 연애에 대한 스킬을 아무리 익혀도
예? 좀 통용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연애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예? 글쎄 연애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있나? 뭐 그런 건 있겠죠. 외모가 뛰어나면 일단 유리해요. 그죠? 다른 스킬 필요 없어. 예. 외모나 스펙이 좋으면 예. 굳이 애써서 뭐 여러 스펙 여러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 요거는 잔금을 납부를 하는지 이제 한번 그냥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 없고. 예, 관심 물건을 좀 여러 개 찍어 놓은 줄 알았더니 뭐 몇 개 없네. 예. 그냥 오늘 저기 뭐야 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무슬림 아닌데. 아파트를 사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싸요. 우리 이제 원주시를 비교로 했을 때 그 정도 급 이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뭐 그 서울 강남 애들 뭐 집값이 뭐 어쩌고저쩌고 백날 얘기하고 맨날 물어보면 언제 사야 돼요? 그러면 뭐 자기가 돈도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뭐 내년에 사야 된다 뭐 이딴 얘기 하는데 내년은 오지 않아요. 아시죠? 내일은 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택 사는데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 참.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격. 예? 그리고 뭐 지방 소멸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지들 수도권들만 이렇게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방이 지금 빨리 지금 고령화되고 빨리 인구가 비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방은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갖다가 오히려 지금 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 변화가 더 늦어요. 삶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지방은 지금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면서 뭐 인구를 늘려야 된다, 뭐 지방 위기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뭐 비비고 싸면 또 사람들이 오지. 또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뭐 당장 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금은 그죠? 사람이 없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이 한 번씩 있다가 또 채워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물결이 형성이 되려면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노인들 문화가 지방은 지금 빨리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음, 제가 그냥 뭐 좀 억지로 지방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지방 소멸론 이야기하는 놈들처럼 참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인구 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교통 좋아지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예. 꼭 시골에 살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인구가 그만큼 비면 그만큼 새로운 투자 여력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경매 뭘 봐야 되나요,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이제 점심때인가? 예. 오늘은 뭐 시간상 다들 이제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 뭘 볼까요? 뭘 하나 봐야 되는데 아까 서울 서부 7개, 마포구. 오늘 입찰입니다. 오늘 마포구 입찰이고요. 쭉 있네요. 쭉 있고 앞전에 아파트 찍어놓은 거 은평구 미납 있었죠. 그리고 5억 천까지 오늘 5억 천까지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그죠? 대항력 있는 6억이 있어서 배당 요구를 했고 자 저축은행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요거는 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구 거는. 네, 이건 뭐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여러분들이 보고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또 제가 답변하고 좀 이렇게 돼야 재밌겠죠. 아직은 재미없습니다. 이 방송이. 다른 거 축이 있는데.
가만 있어 보자.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다세대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지하네요. 예, 지하인데 보증금이 1억 천이에요. 1억 천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어요.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낙찰가는 1억 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없어요 방법이. 예, 다만 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뭐 상황이 좀 좋은 경우도 있어요. 1층 같은 지층이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좀 그죠? 지하는 안 좋긴 안 좋아요. 뭐 방법이 없더라고 지하는. 그냥 뭐 창고로 쓰려고 해도 집 나르기가 참 힘들고. 그 기생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하에 대한 확실한 또 편견들이 더 많이 생겨서. 예. 자, 오늘은 뭐 모르겠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제가 오늘 좀 너무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뭐 뭘 봐야 되나요? 아, 조회수 랭킹을 한번 보고 지금 27분, 네, 녹음했으니까 30분만 딱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예, 갑자기 그 개포동이 많이 주목받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전에 있었던 집이고 계속 뭐 예, 똑같은 물건들이 안 나가는 물건들이 계속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건 궁전이다, 궁전. 성북구 성북동. 예, 58억 4,600만 원이네요. 집 한 채가. 와, 씨. 그죠? 뭐 정원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저택이네요, 우리. 예, 회장님 집인가? 아, 자, 손님방, 식당, 주방, 가정부방, 예, 주차장이 있고 방, 안방, 주방. 크게 뭐 홀이 있구나, 집이. 저택입니다, 우리. 회장님 집인 것 같아요. 자, 50억짜리 예, 집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1995년도였고 2004년도에 신한은행에서 13억, 10억 정도겠죠. 그리고 2000 뭐 이때 뭐 근저당이야. 뭐 어디 가서 부동산을 샀나요? 그리고 나서 신한은행에 예, 뭐 추가로 받았나요? 2013년도에.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은행 거가 된 거죠, 집이. 그래서 이제 쭉 넘어오다가 상속이 되고, 그죠? 예, 신한은행으로부터 21억 청구가 들어오고 57억 이렇게 돼서 상속이 되고 나서 이제 예, 경매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뭐 특이한 건 없죠? 에, 그죠? 상속인.
자, 이거를 뭐 이거는 뭐 제보자, 제보일, 유동화 자산관리 대부. 예. 은행 대출 받을 때 그 이제 확인서를 다 받죠. 전입 세대에 대해서 세입자인지 아니면 그냥 전입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안 하니까. 입찰자가 46억이고 지금 땅이 200평. 그 200평에 그럼 평당 한 얼마예요? 평당 2천만 원이네. 그렇죠? 평당 2천만 원이면 자, 우리 그냥 지도를 한번 봅시다. 평당 2천만 원이에요. 평당 2천만 원이면 덴마크 대사관저도 있고, 참 한국가구박물관, 진보 어디에요? 한성대, 정릉 위쪽으로 상명대학교 있고, 자, 평당 2천만 원, 정릉 밑에. 근데 이 동네 여기 집들이 한 채에 다 이제 40억, 50억 이제 지금 다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감님 댁집이네 완전히. 이제 시골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강남의 아파트 30억, 40억보다는 낫지 않아요? 예, 여기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경매로서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이 집에 대출을 보게 되면 처음에 대출이 없었죠. 집을 짓고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나중에, 뭐, 대출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집이야 뭐 잘 져야 뭐, 예, 다 단독주택 뭐 거기서 거기고. 어, 시죠. 아파트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예, 빚 없이 살면. 빚이 살면, 빚이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낫죠. 왜 그러냐면, 내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빨리 팔아서, 그래도, 빚을 이렇게 대환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살 때 단독주택은, 어, 빚이 없고, 뭐 이게 뭐 40억짜리가 뭐 10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40억을, 그냥 집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지 200평이 낫지. 아파트 뭐 저희 40평, 50평에 뭐 강남에 산다고 해서, 그 50억 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독주택에서 안 살아본 친구들이 헛소리들을 삑삑 하는데, 지금 나이 50대인 사람들도 본인들이 단독주택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사실은 별로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 5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살까지 그 전까지는 어려서 다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생활했지. 단독주택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주거 면적, 전용 면적하고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85m 제곱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 85m 제곱하고 단독주택 85m 제곱하고는 우리 공간 활용 면에서 거의 1.5배에서 2배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은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마당으로 빼면 되죠. 그죠? 대부분의 마당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마당에 보관할 수 있는 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봅시다. 내가 자전거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마당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거실 안으로. 그 발코니 확장해 놓고서 야, 우리 집 평수 넓어졌다라고 하는데 발코니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넓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발코니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방이나 거실이 커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발코니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독주택은 내가 얼마든지 데크를 만들어서 밖으로 뺄 수가 있고 내가 쓰지 않는 이게 신발도 그래요. 신발도 예를 들어서 신발 하나라도 내가 뭐 이렇게 등산화나 장화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그 아파트 살면서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신발장 안에 저는 흙이 잔뜩 묻었는데 이제 집사람은 출근을 하니까 이제 신발이 깨끗하잖아요.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공간 자체가.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에 살면 그냥 바깥에다 던져 놓으면 되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공간 면에서는 적어도 1.5배가 더 큰 거예요. 단독주택이 같은 평수에 살아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지금 그 385니까 뭐 400m 제곱 정도, 116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아파트보다는 많이 크죠. 예? 근데 저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116m 제곱이면 그 아까 지하 공간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음악실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공간 자체가 확 크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50억짜리랑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글쎄요, 내가 현금으로 산다. 예, 서울에서 현금으로 산다 그러면 예, 이런 단독 주택이 낫죠. 예, 이게 오히려 뭐 투자성이 없니 뭐 이게 얼마가 오를 수 있니 일단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 그 무리해서 사는 애들이 차를 갖다가 우리가 외제차 사면서 뭘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할부 끝나면 중고차를 얼마에 팔아먹을까? 아니면 중고차로 새 차 같은 가격은 중고이고 차 상태는 새 거인 거 뭐 이런 거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필요로 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죠. 예, 중고차가 얼마든 뭐가 얼마든 뭐 차의 엔진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냥 예, 뭐 그냥 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급에 맞는 차를 그냥 사서 즐기고 필요에 맞게 쓰고 또 적당하면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예, 이런 주택을 사죠. 그래서 빚이 없이 살면 참 좋죠. 예, 좋아요. 지금도 뭐 46억까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가격에도 충분히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인데 뭐 지금 요즘 분위기가 원체 안 좋다고 하니까 예, 더 한 번 더 유찰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예,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아무리 올려도 실질적으로 서울 한복판에 자, 이런 주택이 이런 가격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찐부자들은 아 이걸 선택하지 뭐하러 아파트를 선택해.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더 오른다라는 말. 참 어이가 없어서. 아, 5년 전에 저를 공격했었던 쓰레기들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그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동네 아줌마 부동산 하는 아줌마 데려다 놓고 똘똘한 집 한 채, 예, 강남에 뭐 빌라 사야 된다. 뭐 강남에 아파트도 아니었어. 하여튼 빌라를 갖다 그렇게 떠들면서 똘똘한 집 한 채. 그래도 강남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역산해 보세요. 지금 투자해서 집값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5년 전, 4년 전, 3년 전, 요때 강남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1, 2년 전에는 그 거래 물량이 별로 없었고 또 자리바꿈이었기 때문에 그 크게 예, 저희 투자된 게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거의 이제 그 강남에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타격을 보는 사람들이 5년 정도, 4년 전에 예, 그때 똘똘한 집 한 채 사야 된다라고 떠드는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 타격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상승기에 호가 상승기에 샀거든요. 제일 정점이었을 때는 작년에 호가가 제일 비쌌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래된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가만 높았던 거지. 그거 사서 뭐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높은 호가를 주고 샀던 사람들은 그 대부분 다
우리 경매 나오는 물건들 보면 확인해 봤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올 빚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거래 가격 높이 쓴 사례들이기 때문에 깡통 원래. 예.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과연 강남 아파트 값이 더 올라줘야 되는데 오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좀 말이 왔다 갔다 했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 이야기는. 예, 하여튼 강남 거보다는 성북구, 성북동 부자들 사는 동네죠. 예, 이 정도의 집이 낫죠. 돈이 있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